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논란 끝에 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2012년 한기총에서 독립한 한국교회 연합과의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이은 이단 해제와 회원교단 탈퇴 등으로 한국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또다시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엄규호 목사 간 2파전으로 치러진 대표회장 선거에서 전체 251명 투표 중 홍재철 목사는 171표, 엄규호 목사는 78표를 얻었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한교연과 통합을 위해 대표회장에 나서게 됐다며 당선 후 언제든 한교연과 7인 위원회를 구성해 기구 통합을 논의하고 통합이 성사되면 자신은 바로 그만둘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연과 합하겠다. 한교연 직원들 전부 영입하겠다. 그리고 조건이 없다. 7인을 구성해서 만나게 하겠다. 오늘 제가 혹시 당선되게 해주신다면 당장 7인을 구성해서 한교연과 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홍재철 목사의 공약에 대해 한교연 측은 홍 목사 주장일 뿐이라는 반응이어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또 한교연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발언 등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 현장에서 엄규호 목사는 주어진 5분 발언 내내 선거가 현 대표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호 추첨 없이 자신이 이번에 배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선관위원장은 후보 접수 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기호 추첨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는 2번이고 왜 내가 2번이 돼야 됩니까? 접수는 1번으로 했는데. 한편 2년 단임을 2년 연임으로 변경한 지난달 임시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안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 결과의 유효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정관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던 인사들에 대해 제명 등 보복성 징계도 이루어져 한기총 내부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기총 안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예장 합동과 고신총회가 최근 이단 해제에 반발해 잇따라 한기총을 탈퇴하면서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구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일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정기총회 개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단 해제와 교단 탈퇴, 정관 개정 논란과 선거 강행, 여기에 선거 절차상 문제까지 총체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홍재철 목사가 또 한기총 대표회장에 올랐습니다. 홍재철 목사의 임기는 오는 2016년 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한국교회 새로운 연합기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회가 더 이상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연합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08차 실행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위한 일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논평에서 한기총회 내분과 이단 시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분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성경을 믿으며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단장 협의회의 역할을 호소한 한목협의 입장과 제4회 연합기구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미래목회 포럼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연합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언론회가 제안한 공청회에는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한목협의 대표회장과 예장통합 합동교단의 총회장이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인자 장성택을 처형하며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친족 중심의 전통적인 구도가 흔들리면서 권력이 중심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2인자이자 자신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처형하며 비로소 권력을 손에 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외부에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마련한 새해 첫 열린 대화마당에서 경민대학교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는 북한의 권력 구조는 김일성과 그의 모친인 강반석의 친족을 중심으로 한 김 씨와 강 씨의 족벌 구조라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단 한 번도 친족을 처형한 적이 없었던 것에 비해 김정은은 고모부이자 실력자였던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스스로 권력 기반을 위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친척을 죽인 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먼 친척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김일성은. 김정은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금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강 교수는 김정은이 군부 세력인 최룡해를 2인자로 세워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하지만 최룡해 역시 당과 기관의 압력과 모함 등으로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후 북한은 당과 군부 등 권력의 축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럴수록 남한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한반도 정세를 두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라면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을 위한 영적, 실질적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죽기 살기를 우리가 통일을 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겠다고 마음 가진 적이 있냐. 한편 공동 발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는 먼저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꾸준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면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목협 김경원 대표회장은 통일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북한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박을 이룰 수 있는 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평양의 한 병원에서 석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한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하고 있는 케네스 배 씨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와 공화국 정부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배 씨는 억류 생활 동안 인권 유린 행위는 없었고 북한 정부가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줬다며 앞으로는 북한과 서방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배 씨를 내세워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초청만 있으면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를 보내 배 씨의 석방 교섭을 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들은 배 씨의 가족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케네스가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니 석방으로 자비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정관 개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공판 결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지난 17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 변경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제4차 공판에서 원고인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측은 준비 서면과 성공회 김근상 주교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측이 교단 추천 이사의 선임을 회피해온 의도성을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피고인 연세대 이사회 측이 먼저 결혼이 된 교단 추천 이사를 충원하지 않고 나중에 결혼이 된 동문 추천 이사와 사회유지 이사를 먼저 충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관을 무시하고 불교인인 박삼구 씨가 이사에 선임돼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정관 변경 시 이사회 구성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설득력 있는 반대 주장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 측 변호인이 심리 속행을 신청해 오는 3월 7일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협은 이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따라 설립된 연세대학교가 정관의 원상 복귀를 통해 설립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월 넷째 주일을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역할을 돌아보고 기도로 조력하는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이장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은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 담화문에서 해외 한인교회는 선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교회 선교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해외를 향한 선교적 정신이 한국교회 발전과 성장, 성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들의 선교적 삶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회장은 이와 함께 해외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성장해 세계 속에서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장통합총회는 지난 2012년에 열린 제97회 총회에서 1월 넷째 주일을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현재 181개 나라에 약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외 한인교회는 5,7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미국에서는 기념 예배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마틴 루터 킹 데이에는 킹 목사가 몸담았던 남부 애틀랜타의 교회에서 기념 예배가 열렸으며 킹 목사의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단체의 지역 봉사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킹 목사가 암살을 당했던 남부 멤피스의 전국 민권 박물관에서는 킹 목사의 육성이 담긴 새로운 오디오 테이프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민권운동이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유산으로 남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오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한 기념일 법안이 상정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기념일이 선포됐으며 이후 1994년 킹 목사의 생일인 1월 15일을 즈음해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공식 국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흑인 등 소수민족이 미국에서 민권을 보장받는 데 앞장선 비폭력 평화운동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차별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큰 기여를 한 공로로 지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허상보 재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별세했습니다. 1982년 부천 YMCA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래 평생을 기독 청년 운동과 함께 했던 고인은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국 YMCA 전국연맹 재단 이사장으로 봉사해왔습니다. 한중일 기독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가 다음 달 12일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이기풍 선교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한중일 3국의 목회자들이 기독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며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성공회대학교가 이사회를 열고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인 카프병원과 재활사업본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병원들과 달리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한 카프병원은 알코올 중독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필름포럼에서 열리는 제11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단편영화를 공모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단편 경쟁 부문은 국제 부문으로 확장됐으며 마감일은 오는 3월 31일입니다. 날씨입니다. 눈이 모두 그치고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아침에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1도, 서울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도에서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와 동해, 제주도에서 2에서 4m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높게 일다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5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금요일에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